에너지 에너지학의 계속해서 이렇게 마일러 울프에 의한 전자의 파동 모델이라, 파동, 전자는 다른 모든 전자로부터 들어오는 인 웨이브와 다른 전자를 포진하고는 아웃 웨이브 간의 상호작용으로 존재한다. 전자. 마일러 울프가 이렇게 말했네요. 2009년에 파장 모델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 있게 기술을 했다. 그의 모델은 입자 모델의 여러가지 혼란스러움과 모순을 해결했다. 기본적인 결론은 모든 전자는 우주의 모든 전자들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자나 다른 모든 전자로부터 들어오는 인 웨이브와 다른 전자로 퍼져나가는 아웃 웨이브 간의 상호작용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드라마틱한 애니메이션을 마련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파장의 성질을 포함한 이 개념을 통해서 에너지의학에서 자칫 분리가 있어야 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몇몇 현상들에 대해서 잠정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자에 의한 원격 치유 효과 같은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지만은 울프가 제시한 물질의 파동 모델에 의하면 논리적인 비결인 것이다. 전하란 무엇인가? 전하란 무엇인가? 우리는 전자가 갖는 전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전하는 전기, 자기, 그리고 전자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많은 물리학 법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생물학적인 과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이 세상을 붙들고 매고 있는 것은 서로의 반대의 전하를 가진 전자의 양성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끌어당기는 힘인 것이다. 전하란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전하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양성자가 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 쿼크로부터 전하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레 질문이 생긴다. 쿼크는 왜 전하를 띄는가? 그리고 전자에도 쿼크가 존재하는가? 알려진 바로는 그렇지가 않다. 아직까지 전자는 그 내부 구조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는 양성자가 전자보다도 1836배나 질량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전자와 양자라는 두 입자는 질량에 있어서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양자의 전하를 띌 수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우리는 전하가 무엇인지 모르며 따라서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인데, 원자 안에서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는 확실히 서로의 것을 상쇄시켜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균형 혹은 중립의 상태를 띠기 때문이다. 전기에 의한 자기 양떼리의 법칙은 전자와 양성자의 기초적인 레벨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치 못함에 좌절했다면 그보다 큰 케일에서는 얘들의 움직임이 매우 신뢰할 만하며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면 좀 안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 의학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물리학 법칙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앙페르의 법칙으로 1826년 앙드레 마리 앙페르가 발견했다. 물리학 법칙으로서는 매우 신뢰할 만한데 150년이 넘도록 물리학 연구에서 예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앙페르의 법칙은 1820년 우연히 이루어진 한서 크리스티앙 웨스테드의 발견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코펜하겐 대학에서의 물리학 실험의 강의를 하던 도중에 그는 배터리를 켜고 끌 때마다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전선 가까이 놓인 나침반을 좌우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린 중요한 결론은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현상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웨스테드는 전류가 얻는 모든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발생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전기는 자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자기 유도의
단위 웨스테드는 전자기 분야의 초석에 기여한 웨스테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웨스테드의 발견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앙드레 마르 앙피에르에게 영향을 주어 그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 사이에 발생되는 자기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을 고안해 내었다. 전기자기. 1820년에 한스 웨스테드는 우연히 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나침반이 회전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침반이 회전한다. 전기는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앙페르의 법칙이라 부르는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이었다.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는 모든 나침반 바늘의 끝은 북극을 가리킨다.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는 나침반의 바늘은 서로 전선을 둘러싼 원을 만든다. 이 그림에서 전선한 나침반 바늘을 한가운데 놓인 점으로 표현되었으며 전류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 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가장 강한 전기장은 심장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는 전류를 만들어 훌륭한 전도체인 몸의 순환 시스템을 타고 흐르게 한다. 앙페르의 법칙에 따르면 이 전류는 우리 몸의 가장 강한 생체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보완 대체학에서 설명되고 사용되어 온 신체 주변의 에너지장에 대하여 회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심장과 그 밖의 장기들의 정기적 활동의 결과물로 신체 주변에서 생체 자기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8장에서는 이와 같은 생체 자기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온 장비들이 소개될 것이다. 가장 강한 전기장이 심장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는 전류를 만들어 훌륭한 전도체인 몸의 순환 시스템을 타고 흐르게 된다. 심장의 전기장은 심전도에 기록된다. 앙페르의 법칙에 따르면 이 전류는 어떤 신체 장기보다도 강한 생체 자기장을 만들어내며 이는 우리 몸 주위의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현대의 장비는 심장의 생체 자기장을 기록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 심전도라고 한다. 생체 자기장에 대해서는 비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자기에 의한 전기, 패러데의 전자기 유도 법칙. 덴마크에서 웨스테드에 의해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진 지 약 10년 후에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자기 유도는 앙페르의 법칙을 거꾸로 뒤집은 것인데 말하자면 자기장은 전도체를 흐르는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기 유도는 영국의 화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서 1830년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기에 미국의 과학자인 조셉 헨리에 의해서도 발견되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물리학 법칙이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패러데이가 헨리보다 그의 발견을 먼저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이 정치에서 나타난 당선 육부 모양 전선에서 나타난 유도 효과를 보기 바란다. 오일에 감긴 횟수가 많아지면 유도 효과가 증가한다.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 몸의 많은 조직들을 이 낯선 형을 띠고 있으므로 패러데이와 헨리에 의해서 발견된 현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 용량의 단위 페럿은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전기 용량은 진동자가 설명될 때 중요성이 드러나고 의미가 정리될 것이다.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의 조셉 헨리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인덕턴스도 관련 지어서 정리가 된다. 이런 전기 이렇게 흐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코일을 통해서
전자기 계정기에 대한 헨리의 업적은 그와는 별개로 사무엘 모스 찰스 히스트론의 발명된 전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오도와 코일은 솔레노이드 원통형 코일과 같은 중요한 장치의 기초가 되는데, 솔레노이드는 직선형 전선보다도 더욱 강한 자기 효과를 만들어내고 1차, 2차의 두 개의 코일로 구성된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다. 이오도 현상은 어떻게 치료제의 심장 등에서 발생되어 순환기를 따라서 흐르는 전기장에 의해서 산에서 발생된 전기장이 환자의 세포 조직에 흐르는 미세 전류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지와의 어떤 특정 에너지 장비가 같은 방식으로 조직의 전류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암페르 법칙과 페르디의 유도 법칙을 활용한 에너지 의료 장비와 에너지 테라피, 이렇게 되어가는 걸 대략적으로 참고적으로 보고, 챕터 3 물리학과 생물 물리학의 기초는 전자기 공명이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 물질은 전자나 양성자와 같이 전야를 띤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진동하는 모든 물질은 전자기장을 방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정된 전야는 전자기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암페르의 법칙 2장에서 진동하는 물질은 시계 전화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와 비슷하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움직이는 상태를 거쳐서 다시 정지되어가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동하는 물질이 지니는 장도 순수한 전기장에서 순수한 자기장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전기적으로 되돌아오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제임스 클래크 맥스웰은 암페르의 법칙과 페르디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종합하여 고전적인 전자기 이론을 만들어내었다. 전자기 반은 공간을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을 이룬다. 그리고 파당은 장의 최고점들의 간의 거리를 말한다. 전자기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전자식 자동차 키, 차고 개폐 리모컨, 라디오, 텔레비전, 경찰이나 군용 통신 장비, 레이더 등과 같이 장치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치들을 작동하고 나아가 임상의학에서 에너지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열쇠는 바로 공명이다. 공명의 힘. 공명이 갖는 놀라운 효과는 미국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장거리 통신 기술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1972년에 발사된 파이오니아 10호는 소행성대와 목성을 비롯해서 우리 태양계의 바깥쪽 행성들을 탐사하고 명왕성과 해왕성 등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파이오니아 10호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태양계 밖으로 벗어난 최초의 물체이다. 이 태양계 밖의 공간에서 파이오니아 10호는 먼 우주로부터 오는 성간풍과 우주선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발사 13주년을 맞이해서 미 항공우주국은 지구로부터 70억 마일에 떨어져 있는 우주선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로스앤젤레스 동부 사막의 전파 망원경으로 보내졌는데 22시간 6분 후에 스페인에 위치한 전파 망원경이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파이오니아 10호는 두 개의 라디오 송신기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8W의 전력을 내는 램프에 연결되어 있다. 8W는 매우 작은 전구가 갖는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다. 파이오니아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매우 미약한 신호는 2003년 1월 23일에 도달하였다. 파이오니아호의 방사능 등의 원소 전력원이 최종적으로 붕괴되어서 더 이상 지구로 신호를 전달 동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교신이 이루어진 곳은 지구로부터 76억 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이것은 공룡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장에서는 라디오로 이루어진 공룡을 이용한 전자기 통신 장비의 본질과 이를 생체 시스템 및 에너지 의학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주파수의 중요성은 적정한 주파수를 갖는 아주 약한 강도의 에너지장은 효과적인 치료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주파수는 병태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하는 마음대로 일정 한도 내에서 에너지장이 이로울지 해로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호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의 주파수인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에 대한 특이성을 갖게 되는 것은 공룡 현상 때문이다. 금자의 공룡과 같은 선지적인 효과는 매우 주파수 특이적이다. 이는 특정 주파수를 사람 몸에 적용하는 다양한 범주의 에너지 치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 치료에 사용된 신호가 의료장비를 통해서 나온 것이든 사람의 목소리나 손을 통한 것이든 허브나 아로마 음악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한 것이든 말이다. 생물물리학 질문은 어떻게 그토록 작은 전자기장이 그처럼 신기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 미세한 전기장의 치료의 효과는 사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맥동하는 작은 에너지 장애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이 손상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다. 조골세포의 분화와 성장을 증장시키는 치료에 있어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은 반박하기 어렵다. 이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주제이기 때문이다. 폴은 이러한 연구들을 목록화했고 이를 여기서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주파수를 인체에 적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기술들, 의식에 기반한 치료, 섬세한 에너지 테크닉들, 기공, 접촉, 힐링, 극성요법, 바디토크, 의도의 효과, 기도와 원격 치료, 전자기에 대한 민감성.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명에 관한 물리학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공명은 특정한 주파수나 파장을 갖는 장이, 진동, 에너지를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옮겨가게 하는 과정이다. 전자기적인 공명을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몸에서 떨어진 곳에서 작은 에너지장을 이용해서 몸속 깊숙한 곳의 특정한 자연적인 과정을 자극하거나 활기를 돋울 수 있는 것이다. 물리학에서 공명은 고유 진동수 혹은 고유 주파수로 알려진 특정 주파수에서 물체가 최대 진폭으로 진동하거나 떨리는 경향으로 전기하고 있다. 공명에 관한 친숙한 예로는 아이가 타고 있는 그네가 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밀어두기만 한다면 그네에 타고 있는 아이를 점점 높은 곳까지 흔들어 올릴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장치를 진짜라고 부른다. 그네에 탄 아이를 밀어주는 사람은 누구나 정확한 순간에 그를 밀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네는 점점 더 높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네 이름. 그네를 탄 아이는 진동하는 시스템의 좋은 예이며 이때 에너지는 두 형태 사이에서 전환된다.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정치를 전자라고 부른다. 진자라고 부른다. 진자 운동이 가장 높은 곳에서 위치하는 순간에 모든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중력장 안에서 위치해 의해 물질에 주어진 에너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림 3에 나타난 예는 상당히 이해에 도움을 주는데 두 개의 물체, 즉 밀어주는 사람과 그 내 위의 아이 사이의 공명 상호작용을 보여차 보인다. 또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 에너지로 그림에서 잘 보인다. 전기와 자기의 결합, 전자기장. 사람의 몸 안에서 그리고 사람 몸의 환경 사이에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일어나는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함에도
그에 걸맞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분자가 공명 안테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자가 전자기장을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피해갈 수가 없다. 이는 기본적인 물리학에 기초한 것이지만 생물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논의되지 못했다. 에너지를 활용하는 많은 대체의학적인 치료법들은 얼핏 보기에 기이하게 보이지만 분자 간의, 특히 생체 시스템 안에서의 분자 집합체 간의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개념적인 작업은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나중에 소개될 견고한 물리학에 기반을 둔 것이다. 제임스 클럭 맥스는 스코틀랜드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수학자로 앙페르의 법칙에서 또 페르데이의 전기도와 광학 법칙을 합성하여 모순되지 않는 공식으로 만들므로써 고전적인 전자기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앙페르의 혈 법칙과 페르데이의 유도 법칙을 합성한 고전적인 전자기장 이론. 1824년 맥스웰은 전자기장에 대한 역학 이론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빛을 전기와 자기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매체에서 발생하는 파동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전자기 통합 모델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전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것은 그래서 특수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의 영역에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현대 물리학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휴대폰과 같은 기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맥스. 그림 3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동하는 전환한 전기장과 전기장의 교대로 만들어낸다. 전하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 만들어지는 장은 순수한 전기장이다. 전하가 가속함에 따라서 전기장은 감소하고 자기장이 증가한다. 전하가 최고 속도로 움직일 때에 순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며 전기장은 제로가 된다. 전하가 진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LC 회로 혹은 유도 전기 용량 회로로 알려진 간단한 회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전회로, 탱크회로, 동조회로라고도 불리는 LC 회로는 영문자로 표시되는 인덕터 구성된다. 구성이 된다. LC 회로는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를 만들어내거나 복잡한 신호로부터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를 추출해낼 때 사용된다. 이것은 여러 장치, 예를 들어서 발전기, 필터, 투너와 같은 장치들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덕턴트와 이렇게 안테나 이론은 지루하고도 건조한 주제로 될 것이다. 그러나 안테나가 어떻게 신호를 발산하고 잡아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조절 생물학이나 에너지학의 중심을 이룬다. 안테나 이론은 인간의 몸에서 벌어지는 기본적인 에너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정기적으로 전도성을 지내는 모든 물체는 안테나의 성격을 지닌다. 금속으로 된 와이어는 좋은 안테나이며 DNA를 포함하여 많은 분자들은 분자적인 와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것들 또한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정상 체온에서 온속의 모든 분자들은 진동한다. 이 진동 에너지의 일부는 전자기장 라디오와 빛으로 전환되는데 이들은 공간 속을 이동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공진 가능한 분자를 진동하게 만들 수 있다. 생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라디오와 안테나에 대해서 그리고 안테나가 에너지 신호를 이곳에서 저곳의 다른 안테나로 전달하는 신기한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서양음의 기보 체계에서 옥타브만큼 떨어진 음끼리 같은 이름을 부여한다. 라디오용에서도 옥타브만큼 떨어진 안테나에게 동일한 이름을 부여한다. 서양음악의 기보 체계에는 A 음보다도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음의 이름도 역시 A다. 음악 이론에서는 이를 옥타브 동치성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정확하게 파장을 2배나 하거나 반으로 줄임으로써 공진 주파수를 나누거나 배가시켜서 다른 옥타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옥타브 단위로 이동한 지로적 공진주파수는 첫 번째 혹은 최초의 지로적인 공진주파수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시 한번 음악의 기호법을 이 상황에 적용해 보자. 160mp 클립은 약 200만 헤르츠의 주파수를 상응한다. 하나의 안테나에서 다른 안테나로 가장 혈전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성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동일한 기하학적인 연결을 띠면서 가장 하나의 길이를 갖고 정확하게 파장의 배수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정령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는 극도로 낮은 주파수는 그 파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생체 조직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파수 60Hz의 전기적인 파장 길이가 3,000마일 즉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에 이르는 거리보다도 길다. 사람 몸의 길이는 이보다도 훨씬 짧으므로 누군가는 그토록 긴 파장은 사람의 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생체 조직은 이 같은 범위의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외부의 에너지의 작은 생체 조직의 생물학적인 리듬을 동조시킴으로써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본인이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이를테면은 이런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또 이것이 에너지학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매일 우리는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폰을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정보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특정한 주파수의 전자기장을 이용한다. 이 모든 장비는 특정한 주파수의 전기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이얼을 이렇게 맞추는 것을 이렇게 만약에 안테나가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거나 흡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폰, 전자레인지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사람의 생체 조직과 분자들이 안테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생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면 많은 에너지의학 치료법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에너지의학 텔레비전과 휴대폰에 사용되는 인공적인 안테나들이다. 인공적인 안테나. 자, 인공적인 안테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생체 안테나로 어떻게